성리 15년, 무명서사 공개에 눈물바다. 하지만 탑7 팬들은 아쉬운 폭발. 전설의 탄생 첫 방송이 끝난 뒤 무명전설 팬덤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연은 끝났고 우승자는 이미 결정됐으며 모두가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후속 이야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리의 15년 무명서사가 방송을 가득 채운 순간 안방극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무대 뒤에서 홀로 삼켜야 했던 서러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리 팬들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난 듯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뜨거운 감동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탑7 전체의 이야기를 기대했던 팬들은 왜 첫 방송이 성리한 사람에게만 집중됐느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설의 탄생 첫 해는 감동과 논란, 눈물과 아쉬움이 동시에 폭발한 문제의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리의 이야기는 분명 강했습니다. 아니, 강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을 온몸으로 버틴 한 인간의 생존기였습니다. 21살 첫 오디션부터 시작된 그의 도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왔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 무대에 섰지만 이름은 남지 않았고, 때로는 간절하게 준비한 장면이 통편직되는 쓰라린 경험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박수의 공간이지만 성리에게 무대는 매번 벼랑 끝이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한 번 외면받으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잔인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이 길에 맞는 사람인가 묻는 순간에도 그는 끝내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15년 무명서사가 공개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꿈 하나를 붙들고 긴 어둠을 버텨온 모든 사람의 눈물을 본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성리가 군복무 시절 느꼈던 막막함을 털어놓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제대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고백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결과가 없고 열정은 남아있었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 시간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남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에서 헤매는 듯한 공포, 나만 늦어진 것 같다는 불안, 더 버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성리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는 빛나는 무대 위에 우승자가 되기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방송에서 드러난 그의 고백은 팬들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리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했는지, 왜 무대마다 모든 것을 쏟아냈는지 이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무명전설 경연 비하인드가 펼쳐지면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리는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의 굴곡진 시간을 되짚었고 그 과정에서 한가락과의 대결, 이창민과의 데스매치, 하루와의 승부, 그리고 패자부활전과 결승전까지 숨겨졌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단단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매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노래하는 얼굴 뒤에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박수를 받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다음 무대를 향한 압박이 짓눌러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리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매번 자신의 인생을 걸고 뛰어든 사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눈빛을 불태웠는지, 왜 한음 한음에 목숨을 거는 듯 했는지, 왜 승리 뒤에도 쉽게 웃지 못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창민과의 데스매치 회상은 특히 강렬했습니다. 성민은 강한 상대를 이겨야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안전한 길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쉬운 상대를 골라 살아남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용기였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카사블랑카 무대 이후 성리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순간 느꼈던 참담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연의 잔인함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용기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패배가 있었기에 성리의 서사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승부의 결과를 넘어 무대 뒤에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루와의 대결 역시 성리에게는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게 패배한 순간을 큰 하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던 성리가 무명전설에서 가장 많이 울었다고 고백한 장면은 방송의 감정선을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정말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15년을 버텨왔는데 또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던 무대에서 다시 밀려나는 듯한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눈물을 보며 성리의 노래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노래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목소리에 실릴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성리의 눈물은 바로 그런 종류의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눈물 뒤에 성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냥 부르자,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있는 힘껏 부딪혀보겠다는 절박한 선언이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그가 선택한 무대는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강렬한 장치도 내려놓고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했습니다. 춤과 퍼포먼스로 주목받던 가수가 모든 장식을 벗고 노래 자체로 평가받겠다고 나선 순간 시청자들은 성리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무대에는 기교보다 간절함이 있었고 화려함보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리는 패자부활전 1위로 결승에 진출했고 이 장면은 그의 서사를 가장 극적으로 완성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 대중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결승전에서 성리는 어머니께 불러드리고 싶었던 인생곡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좋은 노래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 시간과 가족에 대한 마음, 그리고 트롯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편견을 모두 담은 선택이었습니다. 춤을 추면 노래가 약할 것이라는 시선, 퍼포먼스를 하면 가창력은 부족할 것이라는 오해, 화려한 이미지 뒤에 진짜 실력은 없을 것이라는 편견. 성리는 이 모든 것을 무대에서 깨고 싶었습니다. 그는 춤추면서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둘러싼 시선에 대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우승했습니다. 15년 무명 끝에 손에 쥔 왕관. 그것은 트로피 하나가 아니라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시간을 이겨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리 팬들에게 전설의 탄생 첫 방송은 눈물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가수의 고생이 드디어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성리가 왜 우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길이 온전히 설명됐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였습니다. 팬들은 성리가 단순히 운 좋게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온몸으로 버텨 마침내 그 자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회는 성리에게 바치는 헌정방송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정은 충분히 뜨거웠고 충분히 눈물겨웠으며 충분히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탑7 팬들의 아쉬움이 폭발했습니다. 전설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은 탑스7 전체의 비하인드를 기대했습니다. 성리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승자의 서사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성리 혼자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진심, 장한별의 가족사, 정연호의 무대 뒤 고민, 이창민의 실력과 부담감, 황윤성의 존재감, 이룬의 가능성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서사였습니다. 탑7 각각에게는 팬들이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함께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청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방송이 성리 중심으로 흘러가자 다른 멤버를 기다리던 팬들은 당연히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응원하는 멤버의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실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 아쉬움은 단순한 질투나 반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탑7 전체를 향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논란도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왜 성리만 나오느냐고 말하는 것은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도 그만큼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루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장한별은 가족의 인정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창민은 강한 상대와의 승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연호는 어떤 무대 뒤 시간을 지나왔는지, 황윤성과 이룬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프로그램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대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의 선택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승자인 성리의 서사를 첫 회에 배치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자를 뽑아놓고도 이후에는 다른 화제성 있는 참가자에게 무게를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승자는 왕관을 썼지만 후속 콘텐츠에서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설의 탄생이 첫 방송을 성리에게 바친 것은 우승자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성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설의 자리에 올랐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입니다. 우승자의 왕관을 설명하는 것과 탑7 전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첫 회가 너무 성리 중심으로 느껴졌다면 2회 이후에는 반드시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다음 회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탄생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성리의 감동서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첫 회가 성리의 눈물과 왕관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탑7 모두가 왜 전설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루의 진심이 공개되어야 하고 장한별의 가족 이야기가 더 깊게 다뤄져야 하며 정연호와 이창민의 무대 뒤 고뇌가 살아나야 합니다. 황윤성과 이룬혜 역시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각자의 색깔과 이유를 가진 주인공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설의 탄생은 한 사람의 회고방송이 아니라 무명전설 전체의 확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분량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각 멤버가 왜 그 무대에 섰는지, 무엇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두려움과 싸웠는지,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마음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무명전설이 사랑받은 이유는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무대에 오르는 그 간절함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노프는 그 간절함을 더 깊게 보여줘야 합니다. 성리의 15년 무명 서사가 눈물바다를 만들었다면 탑7의 숨겨진 시간들도 충분히 또 다른 눈물과 감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설의 탄생 첫 방송은 완벽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불씨였습니다. 성리 팬들에게는 감동의 폭발이었고 탑7 팬들에게는 아쉬움의 시작이었으며 제작진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준 신호였습니다. 성리의 서사가 강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였고 그의 15년은 무거웠으며 그의 우승은 충분히 설명될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탑7 전체를 기다린 팬들의 허전함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두 감정이 충돌했기 때문에 첫 방송은 더 뜨거워졌고 그만큼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도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무명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연은 막을 내렸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오래 기억될 것인가? 누가 방송 이후에도 팬들의 마음을 붙잡을 것인가? 누가 콘서트와 음원, 다음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새길 것인가?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성리의 눈물은 그 시작을 열었고 이제 탑7의 서사가 그 불씨를 더 거대한 불길로 키워야 합니다. 전설의 탄생이 이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면 첫 회의 논란은 오히려 프로그램을 더 뜨겁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놓친다면 아쉬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무명전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성리의 성공도 궁금하고 하루의 진심도 궁금하고 장한별의 눈물도 궁금하고 이창민과 정연호의 속마음도 궁금하며 황윤성과 이룬혜의 다음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탄생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미 끝난 경연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라는 것. 성리 15년, 무명서사가 공개되며 눈물바다가 된 첫 방송. 그리고 그 뒤에 폭발한 탑7 팬들의 아쉬움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명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설의 탄생은 선택해야 합니다. 성리의 감동을 더 크게 완성하면서도 탑7 전체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펼칠 것인가, 아니면 첫 회의 논란을 더 키울 것인가. 팬들은 이미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준비도 되어 있고 응원할 준비도 되어 있으며 다시 한번 뜨겁게 반응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성리의 15년은 분명히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더 오래 가려면 그와 함께 무대에 섰던 탑7의 시간도 함께 빛나야 합니다. 전설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무명들이 한 무대에서 부딪히고 울고 버티고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성리의 눈물로 시작된 전설의 탄생, 이제는 탑77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명 전설은 다시 한번 대중의 가슴을 뒤흔드는 진짜 전설이 될 것입니다.